또 이제 뭐 김일성이 반대했던 친일파들, 그리고 이제 뭐 반행원 정파분자들 이런 분들이 끌려갔었고 이제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국군을 도왔던 치안대라는 게 있는데 치안대, 이 치안대는 무조건 삼족을 다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대 가담자는 무조건 삼족을 갖다가 했는데 이거는 국군 포로보다 더 엄중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국군을 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치안대는 용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이제 김일성 권력투쟁에서 발생한 많은 이제 간부들이 또 끌려왔었고, 그리고 이제 70년대부터는 이제 김정일 권력 구도를 구축을 하면서 김씨 정권의 세습을 반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왕창 끌려왔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아니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이제 조청년 그 교토지부 상공회 회장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 할머님은 이제 그 거의 간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할머니 때문에 다 북한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공산당 활동을 해가지고 이 할머니의 이념 때문에 모두가 다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갔는데 북한 정부는 저희 할머니의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이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도 시키고 또 이제 그 당시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성애 씨가 조선연맹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손을 잡고 그 연맹위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 김일성의 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고위층까지 올라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술자리에서 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구 돌아가는 것은 봉건주의 같다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 딱 한마디 때문에 바로 이제 끌려갔었고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요동으로 이제 끌려간 거죠. 세상에. 어느 정도 계셨어요, 이 수용소에서? 제가 9년 8개월 있었습니다. 9년 8개월 있었습니다. 우와, 9년 8개월. 우와, 지금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저는 그런데 안 있어 보신 분인 줄 알았어요. 말라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91년도 처음 왔을 때 그 기자회견 사진 보게 되면 완전 뼈만 남아있어요, 그때. 이야.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잘 먹고 이제 20년 지나다 보니까 좀 살도 붓고 했는데 9년 8개월이요? 예, 수용소에. 여기 네. 그림이 있는데요. 강철한 대표님이 그린 그림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그린 겁니다. 네. 진짜 자, 그리신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증언하셔서 그걸 그림으로 매달려 있는 옮겨놓은 겁니다. 높이 60cm에. 자, 이 그림은 뭡니까? 첫 번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보위부 감옥에서 네. 이제 어떤 자백을 받을 때 이제 말을 안 듣게 되면 이제 팔을 이제 뒤로 묶어가지고요. 야. 그 24시간 동안 매달아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어깨 관절 다 빠지고 이제 이게 가슴이 튀어나오는데 이른바 비둘기 고문과 비슷한 이제 그런 형태인데 저 고문이 이제 가장 지독한 고문 중에 하나입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리 붙어 있고요. 붙어있죠. 60. 이제 팔을 매달린 상태에서 이제 잠을 안 재우고 이제 거기다 매달아 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팔이 빠지는 거죠. 이야. 이걸 직접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고문 받진 않았는데 네. 이제 정치범 이제 수용소 관리소 안에 이제 특별 감옥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들을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이제 골라다가 이제 고문을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뭐 혐의를 부인하거나 또 이제 말을 안 듣거나 할 때 저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저건 이제 수용소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라는 것은 이제 그 수용소를 지키는 군인들이나 네. 이제 보위부 요원들에게 먹이기 위한 이제 돼지인데 네. 이 돼지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이게 개처럼. 그래서 왜 안 찌는가 했더니 정치범들이 돼지 모기를 매일 훔쳐먹는 거거든요. 아유. 예, 그러니까 돼지 모기가 정치범들 밥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콩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콩 찌꺼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비싸기도 하고 되게 그 영양 보충이 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콩 비지를 이제 돼지한테 먹이는데 이거 정치범들은 정말 이거는 없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돼지 모기를 계속 훔쳐먹다 보니까 이제 보위부가 이제 그 발견해가지고 다 이제 막 때리고 막 고문하고 이제 그런. 다음 그림 보시죠. 저거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해가 날 때 이제 햇빛 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먹기 위해서 이제 벌레를 잡아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매 맞는 그런. 벌레를 진짜 잡아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는 게 고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잠자리, 메뚜기, 그다음에 지렁이. 그리고 이제 소나무 같은 거 이제 패게 되면 그 소나무 성질 안에 이제 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 그게 참 맛있는 벌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이제 단백질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쥐, 개구리, 뱀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잡기가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벌레가 이제 가장 먹기 쉬운 이제 그런 단백질이죠. 그 영화 빠삐용에서 보면 그 바퀴벌레 잡아먹잖아요. 네. 살기 위해서 그 네,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덕 수용소에 그 66년도 이제 잉글랜드 월드컵 때 골을 넣었던 박승진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해외 다니다가 간첩으로 걸려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이 그 감옥 안이 이제 아주 눅눅해가지고 뭐 진짜 막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먹을 걸 안 주니까 이분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감옥 안에 다니는 이제 바퀴벌레, 쥐매놀이, 왕진해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먹었던 벌레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벌레가 바퀴벌레였다. 이야. 네, 그래서 그 박승진 씨의 별명이 바퀴벌레였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아, 뼈쪽 말랐구나. 허약 판정 예, 기준표라고. 이게 이제 그 영양실조의 그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에 딱 들어가서 딱 3개월 안에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극복을 하게 되면 살 수가 있는데 보통 3개월만 되면 영양실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초기 단계 때는 이제 뭐 이게 눈 주위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개골 증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3단계로 가면 이제 그야말로 영양실조 말기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뼈에다 가죽만 딱 이제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는지 사는지를 판가름할 때에는 옷을 몽땅 벗긴 다음에 허리를 구부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엉덩이에다 주먹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엉덩이에 주먹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뼈만 남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살이 엉덩이 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용소 맨 골짜기 위에다가 따로 이제 구역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간 사람만 거기 몰아놓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쪽 지역은 이제 뭐 매일과 같이 죽는 거 사람이 죽죠. 매일 이렇게 보는 게 사람 시체입니다 거기서. 아유.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면 결국 굶어 죽는군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험한 수용소가요. 그 북한의 대부분 수용소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덕 수용소만 이제 혁명화 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혁명화 구역은 고위 간부들을 포함해서 한 3년 이상 이제 한번 달고는 거죠. 막 노동실에서 달고 가지고 이제 석방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여덕 수용소는 이제 석방이 가능한 혁명화 지역에 있었기 네. 때문에 조금은 나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완전 통제 구역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 인간으로서 이제 모든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이죠. 그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도 한번 어딘가로 한번 끌려갔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성태 같은 경우는 그 수용소까지는 안 갔고요. 일반 이제 깊은 산골에 추방이 돼서 노동자 생활을 좀 해봤죠. 아, 그런 혁명을 할 거고. 때마다. 근데 이제 장태환 대표님도 그래도 원래 좀 고위층이셨잖아요. 네. 고위층 같은 경우 이렇게 수용소에 가면 다른 수용소에 온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그래도 조금 나은 대우를 받습니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으로 가는 사람일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다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거든요. 일도 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반 사회에서 못 먹다 가신 분들은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고위층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먼저 사망률이 높습니다. 옷과 집은 어떻게 배급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이제 그 정치범들이 들어가서 네. 이제 그 배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주체 섬유라고 하는데 비난론으로 만든 이제 합성 섬유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정치범 옷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건 이제 한 번 빨게 되면 반으로 줄어버려요, 이 옷이. 그래서 짧게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정치범들의 옷이 항상 보면 반이 항상 있거나 여기 짧아요. 이걸 기어 입거나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뭐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집은 이제 진흙과 볏집으로 이제 말아가지고 이제 그 집을 짓는 집이 많고요. 제가 수용소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겨울이 됐는데 천정을 보니까 천정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 온도가 바깥 온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영하 그럼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거기서. 영하 20도를 예, 그냥 불 없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불은 떼고 이불을 덮어가지고 이제 그 온기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불 바로 위에는 이제 찬바람이 막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이들도 부모랑 같이 끌려갑니까? 그러니까 수용소로 끌려갈 때 이제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로 끌려가기 때문에 죄가 경미한 정치범들은 혼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독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죄가 큰 사람들은 3대까지 같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학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 구역의 학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혁명화 구역은 김일성, 김정일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완전 통제 구역에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 생명이 없어진 그 동물에 불과한 개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생존에 필요한 것만 가르쳐주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서 일하고. 예, 혁명화 구역은 다행히도 이제 김일성 교육은 시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희망은 좀 살아있는 거죠. 교화 가능성이 있다 이거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선생님이 거의 10년 동안 이제 수용소에서 하시면서 잠복관 밑에 많이 봤는데 네. 어떤 거를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공개처를 목격을 했는데 대부분 처형당하는 분들이 다 도주자, 그러니까 도망을 치다가 잡힌 분들인데 이제 자동보총으로 총을 쏴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군관이 권총을 가져가서 다시 머리를 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걸 처음 봤을 때 너무 끔찍해가지고 정말 이제 말을 못했는데 거기는 애들도 볼 거 아니에요. 다 봅니다. 예. 아,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참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용소 안에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죽게 되면 그건 참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이 수용소 같은 경우는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땅을 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파가지고 대충 묻어놓는데 봄만 되면 겨울에 묻힌 시체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소 이 골짜기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만 되면 그 시체를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이제 공동묘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파묻습니다. 이게 수용소의 이제 연간 이제 연례 행사인데 그 시체들을 봄마다 이제 그걸 치우는 작업들. 이게 정말 이제 힘들었죠. 예. 임대강 씨. 예.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주먹을 꼭 쥐고 계셨는데 너무 아픈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도 동생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 듣게 되면 동생도 저런 고통을 겪을 거 아닙니까?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저번에 저런 얘기는 집에서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님이 또 우리 막내니까 막내를 얼마나 커합니까? 그러니까 막내 생각하게 되면 또 아버지 하고 어머니가 또 가슴이 막 터져 하니까 제가 뗄 수 없고 말을 피합니다. 네, 충격폭력 김정은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 지금까지 출신 성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추방된 이들, 추방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그 마을에 살았던 분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김정임 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추방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에서 살다가 온 김정임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진상에 대해서 밝히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네. 어떤 곳인지 김정임 네. 씨가 살았다는 그 추방자들의 마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 김정임은 네모 사람들이 추방당한 네모촌에서 살았다. 어떤 사람들이 추방당한 어떤 촌에서 살았을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탈북한 사람.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요? 평양? 그때 추방당한 사람. 평양일 수가 있겠다. 평양. 평양? 평양 참가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평양? 그때 추방당한 사람. 평양일 수가 있겠다. 평양. 평양? 평양 참가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나 김정임은 평양 사람들이 추방당한 평양촌에서 살았다. 우리보다 나아. 세모칠이 맞추셨어요. 오, 대단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아무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주민이라고 해도 네. 잘못 걸리면 지방으로 추방당했다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잃어 산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네. 그럼 김정임 씨도 평양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평양 사람은 아니고요. 예. 예. 저희 어머니가 추방돼서 평양촌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평양촌에서 태어났어요. 예. 이 평양촌이란 데는 한때는 그 평양에서 성분 나쁜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람을 피워도 추방했고 또 심지어 장애인들마저도 농장에서
옥수수 하나 훔쳐도 추방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산 마을 평양천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고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 시기 순사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추방돼서 그 평양천에서 추방된 마을에서 같이 삽니다. 잠깐만 정확히 하면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고 외할아버지가 일본 순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평양촌이라는 마을이 거기서 지정을 해서 이 마을에 다 이렇게 모여 살아라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추방을 당하다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된 건가요? 저희가 살던 그 지역에 아마공장이라는 기업소를 만들었어요.